안녕하세요. 프로덕트 매니저, 기획자로 일하다 보면 이게 맞나?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. 오늘은 바로 그 진짜 현실에 대해 19년 경력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여러분, 혹시 팀에서 내가 잡부인가? 아니면 지휘자인가?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으신가요? 아마 테크업계에 계신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일 거예요. 내 진짜 역할이 도대체 뭐지? 네. 특히 작은 스타트업에서는요, 사수 한 명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. 서비스 기획자나 PM 역할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요.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면서 내가 그냥 잡부인가?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혼란을 해결하려고 많은 팀들이 뭘 하냐면요. 우리도 최신 유행하는 그 프로세스 한번 도입해보자.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보통 이렇게들 말하죠. 저기 왼쪽에 보이는 폭포수 모델처럼 딱딱하고 순서대로만 가는 방식은 이제 낡았어. 오른쪽에 있는 애자일처럼 유연하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해.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. 하고요. 하지만 여러분, 진실은 뭘까요?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프로세스라도 그게 우리 팀을 구원해주는 마법의 총알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냥 유명한 프레임워크 하나 가져온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술술 풀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.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. 애자일의 창시자들이 만든 애자일 선언문, 그 첫 번째 항목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? 바로 프로세스나 툴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애자일조차도 프로세스 그 자체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프로세스가 정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좋은 제품과 위대한 제품을 가르는 걸까요?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바로 이 1% 디테일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이 1%라는 게 사실 달성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. 하지만 바로 이 작은 차이, 이 마지막 한 끝이 제품의 완성도와 퀄리티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. 그런데 그 1%를 만드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? 이 글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진짜 위대한 걸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동료들과 일하는 것. 이게 가장 어렵다고요.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. 바로 사람의 문제. 우리 팀원 모두에게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최고를 만들자는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것. 그게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겁니다. 결국 이건 시간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린 시간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핑계 뒤에 숨을 게 아니라는 거죠. 진짜 중요한 건 우리 팀의 태도,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,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뜨거운 열정. 바로 여기서부터 그 1%의 퀄리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퀄리티나 완성도 이야기를 할 때 꼭 한 번쯤 부딪히는 개념이 있죠. 어쩌면 완성도를 타협하는 아주 좋은 핑계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. 네, 바로 MVP입니다. MVP, 그러니까 최소 기능 제품이잖아요. 이 정의를 잘 뜯어봐야 해요. 핵심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검증된 학습을 얻는 겁니다. 그러니까 MVP는 그냥 대충 만든 미완성 제품이 아니에요. 이건 시장과 고객에 대해 학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. 이 그림을 보시면 MVP에 대한 오해가 확 풀리실 거예요. 자,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해서 바퀴 하나 만들고 다음에 차체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왜냐? 바퀴만 가지고는 고객이 아무런 가치도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. 올바른 방법은 뭐냐? 바로 스케이트보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. 스케이트보드도 굴러간다는 핵심 가치를 주잖아요. 거기서 킥보드로, 자전거로, 오토바이로, 그리고 마침내 자동차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. 모든 단계에서 고객은 탈 것이라는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진짜 MVP예요. 그러니까 제발 우린 MVP니까 이 정도 퀄리티면 돼. 이런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. MVP는 최소 기능을 의미하는 거지 최소 가치나 저품질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.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좋습니다. 그럼 그 퀄리티 마인드셋을 팀에 심고 제대로 된 MVP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막연히 열심히 하자고 외친다고 될까요? 아니죠. 바로 혼돈을 정복할 수 있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. 그 시스템의 한 예로 칸반을 들 수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칸반 워크플로우의 한 예시인데요. 얼핏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혼돈스러운 업무 흐름에 질서를 부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.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?
자, 간단해요. 모든 아이디어나 할 일은 일단 전부 백로그에 쌓아둡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 하기로 한 일들을 할 일로 옮기죠. 누군가 그 일을 시작하면 진행 중으로, 개발이 끝나면 완료로 갑니다. 그 다음엔 QA팀이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도 통과하면 드디어 끝!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? 지금 어떤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든 팀원이 한눈에 볼 수 있겠죠? 그거 어떻게 됐어?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. 투명성이 높아지고 혼란은 확 줄어들죠?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. 백로그에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. 그럼 이 중에서 도대체 뭘 먼저 해야 할까요? 이때 아주 유용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 ICE 스코어입니다.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. 첫째, 이걸 만들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? 둘째, 우리가 예상하는 그 영향과 노력이 얼마나 확실한가? 즉, 자신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가? 용이성. 이 세 가지를 점수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. 아주 간단하고 합리적이죠? 자, 이렇게 IC 스코어로 개별 작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겠죠. 우리 팀, 우리 회사가 이번 분기, 올해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? 이걸 정하는 게 바로 OKR입니다. 이걸 통해 팀 전체가 우리가 지금 이 산을 오르고 있구나 하고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프로세스의 함정, 1% 디테일을 만드는 마인드셋, 그리고 칸반이나 OKR 같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걸 조율하고 이끌어가야 할 기획자, 즉 PM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그 힘이 그냥 회사에서 부여해준 PM이라는 직책에서 나오는 걸까요? 아니면 우리 팀장님, 본부장님이 네가 알아서 해! 라고 밀어줘서 생기는 걸까요? 진짜 기획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죠. 아마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. 기획자의 힘은 직책이나 권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그건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일하는 개발자, 디자이너, 동료들의 신뢰에서 나옵니다. 내가 그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여주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때 바로 그때 신뢰가 쌓이는 거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바로 사용자의 진정한 대변인이 될 때 그 힘은 정말 강력해집니다. 결국 서비스 기획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바로 사용자를 대변하기 위해서. 그들의 진짜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. 팀 내에서 그 누구보다 사용자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당신은 팀의 방향을 이끄는 진짜 지휘자, 팀의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